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나게 사는 인생 행복 재량인과 삶의 지혜, 이런 주제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9월달에 개강에 참석하는 보니까 여러분이 송파의 주역이십니다. 송파를 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송파구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구될 당시에 그 당시 초대 총무구청장으로 김성순 구청장이 시에서 과정이 났고, 그 다음에 실무팀장으로 소위 말하는 준비판장으로 제가 사무관 때 여기 둘이 내려와서 송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짜고 해서 만들어서 여기서 서유화이 돼가지고 또 승진해가지고 가서 다른 데 있다가 다시 송파로 와서 의회 사무국장, 재정국장, 총무국장 해가지고 또 근무하다가 다시 승진해가지고 부의사관 돼가지고 서울시로 가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송파에 집이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요 사진을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여기 저 이장규 회장님이 우리 동양이십니다. 이장규, 이보규,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고향에 일 가고, 그 다음에 더한 것은 이제 이분이 회장일 때 여기 초청을 해서 왔고, 지금도 우리 여기저기 같이 해서 여기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소개를 자세히 할 필요 없지만은,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마지막 직책을 서울시 한강사 본부장을 했다는 걸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나와가지고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명강의도 듣고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팀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다니고 책을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나이가 좀 연식이 됐잖아요. 올해 집에 나이가 83살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배우고 지식하고 경험하고 체득한 모든 것을 나눠주고 하겠다. 나눠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을 쓰는 거고, 하나는 강의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이유는 순서는 제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보니까 대체 나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살 정도는 결혼을 하고 그러면 잘 사는데, 요새 보니까 또 의외로 연예인들 보니까 23살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여기 제일 좋은 건 동남자가 좋다는데, 내가 이게 나이가 좀 너무 많은 사람이 강의를 하게 돼서 미안해서 제가 시작할 때 큰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큰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하잖아요, 그지? 남자들이 12살만 많도 동갑이면 도둑놈이라 그러는데 83살까지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강사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드린 거죠. 여러분에게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쓴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얘기할 순서는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이냐, 세 번째가 만나는 행복한 삶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오늘 얘기 전체는 제가 체험한 행복과 지혜를 제가 체험한 것만 나눠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강사가 할 일은요, 난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주인은요, 음식을 맛있게 맹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또 먹고 싶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강사도 유익한 얘기를 재미있게 해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또 듣고 싶은 생각을 듣도록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잤대요. 교회 가면 잘 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열받으니까 그 권사님, 그 다니면서 좀 자는 사람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권사가 일어나서 혼자 중얼거리더래요. 잠은 지가 들게 해놓고 깨우긴 나고 깨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강사 책임입니다. 주무시든 떠들든 듣지 않든 내 책임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어떻게 여러분도 수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준을 보면요, 여러분은
우선 자유로워야 됩니다. 절대 여기 와서 누구 핸드폰 뭐 꺼놓으세요, 뭐 떠들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듣다가 그냥 듣기 싫으면 나가도 되고 핸드폰은 그냥 받으세요. 전화 크게 받아도 됩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받아도 내 목소리가 클 거니까. 그 다음에 듣다가 나갈 때 열받으면 그냥 나가면서 여기 좀 서가지고 야 그게 아니냐 안 되고 나가도 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 강사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목사가요 집사가 전화 받으니까 막 전화 좀 지금 받지 마세요. 전화 끄세요. 또 빌으니까 진동을 넣으세요. 이러는데 목사 잠시 전화가 왔대요. 이 목사가 돌아왔더니 하나님 저기 나와서 하십시오. 혹시 하나님 전화가 받을 때니까 전화 받다는 얘기입니다.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준 높은 고백은 이렇습니다. 맛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우린 많이 있으면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B급입니다. 맛이 없으면 주방장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맛이 없으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저 집까지 말하라고 된장 짜다고 이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왜냐면 지금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게 황금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보다 더 좋은 게 현금이고 현금보다 더 좋은 게 지금이라는데 지금에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타트로 사람답게 사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왜 두 개를 달아놨냐? 사람이 나 사람이야 사람은 다워야지. 이런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빼고 자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이십니까? 남편이면 다 남편입니까? 아내주고 바람 피우는 남편들 많잖아요. 아내면 다 아내입니까? 아내 다워야지. 그런데 사장님이십니까? 사장은 사장다워야지. 이삼촌입니까? 이삼다워야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병 세 개를 내가 알아놨습니다. 물어보라마나 세 가지 병은 하나는 꿀병이고 하나는 꽃병이고 물병입니다. 병 세 개를 비우면 똑같이 이건 병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쁘게 만든 통이라도 그 통 속에 쓰레기라면 쓰레기통이 듭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병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가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이게 로망입니다. 이런 근육질을 원하잖아요. 심술을 이렇게 세면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힘이 세게 만들어도 머릿속에 이걸 담아놓지 않으면 그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지금 해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제가 클로징 강의라는 건데 저희 집중 강의가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일해주면 200번 정도 막 소비를 딱 되기 때 뭐라고 되느냐. 내가 강의할 때 딱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째가 뭐냐? 새로운 정보를 주겠다. 두 번째, 지식을 전달하겠다. 세 번째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겠다. 세 가지인데 앞에 고급자를 전하느냐? 고급을 안 붙여보면 도덕놈에 필요한 지식은 어디가 가면 도덕적이라는 게 좋으냐죠. 도덕놈의 기술이라는 게 당 넘어가는 기술, 일세 땅그는 기술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그대로 어디 돈이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고 고급스러운 정보 지식은 가치를 전달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마음 저정경을 비우고 왜 그러냐면요.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으면요. 소낙비가 슥달려도 물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내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정경을 비워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쳐놓으면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주파자를 나타나느냐? 여기 명리학의 대가수분이 한 분 여기 계십니다. 와 계시는데 사실 사주파자를 잘 타고 나느냐? 대통령 깜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뭐 아주 절대 믿지 않지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납니다. 누굴 만나느냐? 좋은 부모가 좋죠.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아내, 뭐 좋은 남편. 특히 이 강의를 할 때는 강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시작하는 거니까 나 만난 거 오늘 대박 같습니까? 오늘 죽 썼습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대박 인간성 참 좋으시다. 저래야 되는데 제가 수학부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공무원들한테 했어요. 얼마나 꼬라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야 다 들어보고 말이죠. 야 그렇게 말할 거 뭐 있어. 이왕이면
군중심은요, 한 사람이 대박하면 대박 되는 거니까 오늘 강의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 누가 여자가 이렇게 예쁜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해서 맞선 보러 갔대요. 갔더니 맞선 보러 남자 첫 번 만나는 거죠. 앉자마자 남자가 그래요. 얼굴이 참 재밌게 생기셨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유머인 줄 알았는데 집어 생각하니까 여자 얼굴이 재미있다면 웃긴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면 그러면 개그맨이야? 개그우먼이야? 엄마한테 엄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쁘게 나눴지. 오늘 맞선 보러 갔더니 그놈이 나를 못살겠다고 놀렸어. 하니까 엄마가 방석 부르더니 딸 뺏가더니 무릎 꿇고 청청히 빌어. 사람이 하나다. 나도 너를 이쁘게 낳고 싶었어.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낳으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따라 있는데 너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면 착한 짓을 했다. 사실 부모를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참 행운입니다. 좋은 선생님 중학교.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은 뭐냐면 어떤 교육을 받느냐입니다. 스스로 자각하든 학습을 하든 배우든 하든 간에 어떤 교육을 받는 인격을 형성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인격이라도 인격이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갖췄더라도 선택을 잘못하면, 초이스를 잘못하면 그 인생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1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연봉을 보면 어느 사람은 5억을 받습니다. 어느 사람은 3억, 어느 사람은 2억, 어느 사람은 9천만 원, 5천만 원, 마지막에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똑같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왜 어느 사람은 5억이고 어느 사람은 3천 원도 버느냐?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해용이잖아요. 선택이 쟁취할 수 있는 있고 쟁취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쟁취하는 건 항상 변화와 교환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선택, 행복하게 하면 좋은 직업이죠. 직업. 좋은 학교를 가야죠. 기술을 가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노동 가치를 고부가치 하기 위해서. 여기 노동자도 한 분 계십니다만 노동 가치를 고부가치 한다는 건 바로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배우야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꾸며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내가 결정한 배우자,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선택 중에 가치관입니다. 어느 사람은 기독교에 심취해서 할렐루야 하고 다닙니다. 어느 분은 절에 가서 남 관세음 뭐 사라고 다닙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에 갔다가 전차는 교회도 가고 교회 갔다 전차는 가고 이 정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보다 진한 게 피다. 피가 더 진하다. 맞죠? 피보다 진한 게 더 있다. 피보다 진한 게 뭐냐? 신념과 사상입니다. 신념과 사상은 피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장미꽃 탄성의 가치를 인식해보자는 겁니다. 이 장미꽃 탄성이 요새 뭐 사철 장미꽃이 있으니까 장미꽃 탄성이 얼마가 하느냐? 이쁘게 포장을 해도 5,000원 정도면 살 겁니다. 아니면 3,000원. 이게 3,000원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혹시 여기 남자 계시는 분들 오늘 가다가 꽃집에 들려서 한 송이 사고 집에 가보세요. 갈 때 이거 들고 가세요. 감추고 가서 집에 가서 띵동 배를 누르면 안에서는 오늘 택배가 왔나 누구세요? 그럴 때 나야 이렇게 말고 누구세요? 그러면 까꿍. 그러면 사모님이 스머시 문을 열릴 겁니다. 근데 꽃을 들고 있거든요. 당신 왜 이 꽃? 이럴 때 오늘 강사가 사다 주자 이러면 안 됩니다. 오다 보니까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나 혼자 볼까? 당신 공문할까? 비오자 장독대에 공선화가 반만 돌아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도 볼 것인가? 세세한 사회적인 운이께 보내자. 당일에 보내고 싶어서 오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꽃이 이 세상에 꽃일까? 당신 얼굴이 궁금해서 아내 얼굴에 꽃을 갖다 대고 얼굴 안 보고 꽃 보고 얼굴 보고 꽃 보고 그러고 나서 꽃이 더 이쁘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꽃 말할 때. 꽃보다는 당신이 예쁘려 하고 아내를 빨깍 포옹하고 나서 여보 당신 같은 예쁜 아내가 나는 행복해 그리고 사랑해 하고 꽃을 아내에게 소리쳐버려야 되겠다. 그럼 5,000원짜리 꽃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계속 5,000원 유지하겠습니까?
가치는 이동하고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그러면 진주 목걸이 세팅해서 여인의 걸리면 보석이죠. 이게 대중에 던져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 있잖아요. 다이아가 보석이죠. 그런데 발바닥에 깔고 다니면 뭐라보다 나은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물을 봅니다. 뭐냐면 이건 한탄을 세워놓고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출생연도, 부모, 출생지, 피부색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왜? 어느 사람은 왜 나는 가난 집을 태어났느냐?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두 사랑하는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두 분 참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십니다. 죽고 나서 다시 결혼을 만난다면 두 분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아이 물론 해야지. 그러니까 여자는 나는 안 합니다. 분위기가 싸했어요. 아니 갑자기 여자가 안 하겠대.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난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여자 남자를 내가 결정했습니까? 전혀 아닌데 내가 결정한 거냐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하면 왜 볼품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가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명품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보아레니 밀레르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악어백에다가 다이아를 전부 수놓아가지고 여기 한 개당 79억에 팔렸는데 10개를 만드는데 동시에 다 인터넷에 검색하고 나옵니다. 팔렸습니다. 근데 명품과 일반품과 다른 것은 명품은 시간이 가도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명품입니다. 일반 가방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명품 가방이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될 수 있냐. 인생이 명품이 되다 보면 나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존대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 이런 명품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제가 83살까지도 나는 명품을 살기 위해서 나를 필요하는 것에 뛰어다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게. 그 뭐냐? 송파의 자랑이죠. 어딘지 아시죠? 이것은 신격구 씨가 자기 방에다가 30년 전에 벽에다가 걸어놓은 조감도입니다. 이건 조감도입니다. 이건 조감도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허가를 김대중 대통령 때 안 내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안 내줬습니다. 그러고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활주로를 옮겨가지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때 뭐 말씀드리고 있죠. 그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촌주가에. 이게 딱 시작했다. 여기 37층인데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서네. 이거 올라갈 거라고 100층 넘어? 완성됐어. 완성되니까 롯데에서는 26억 들여가지고 15년 동안 번쩍번쩍하는 불꽃 축제를 해가지고 알렸습니다. 세상에.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였습니다. 19세기에 93m. 요건 19세기의 에펠탑. 이거 철탑 씌울 때요. 불란서에서 반대운동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엄청 일어났어요. 여따라 뭘 걸수록 철골 갖다 돈 들여가지고 이 높은 빌딩 300여 세우느냐. 그 앞장서대 모파샹입니다. 여자 일생을 쓴. 근데 우리도 랜드마크가 됐죠 이게. 이거는 325m인데 우리 거는 550m, 130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높은 빌딩 5조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꿈이 있고 디자인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거름이 있습니까?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잘 디자인을 설계할 거냐. 이것이 인생의 삶의 과정이다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꿈을 꾸다 된다면 꿈을 꾸다.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꿈을 꾸다는 자기 목표가요. 개인 소망도 있고 집단 소망도 있는데 꾼다는 얘기는 고구마를 뽑아먹지 않습니까? 익히다는 겁니다. 노사에는 여러말 가운데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꾼다는 건 익힌다는 뜻입니다.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꾼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돈 좀 꿔달라. 돈 좀 꿔줘. 앞당겨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또 누구나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뭘 이루고 싶을까요? 세종대왕을 우리 국민들은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는 한글을 맹글겠다는 꿈을 이룬 겁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중국 분야에 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중국에 흡수됐습니다. 중화에 흡수된 거예요. 만주의 여진족 다 흡수했잖아요. 우리는 한글이 있고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합류 안 되고 중국까지 맞서서 당당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종대왕의 꿈을 이룬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39살에 암살당했는데 이 사람이 6살이었어요. 그래서 흑백운동이 심할 적에 큰 인권운동을 했잖아요. 다 지은 것을 내가 여기가 생각했어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려는 꿈이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흑백운동은 멈춰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러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대니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루터킹 목사의 꿈은 버락 오바마가 완성했습니다. 이란이 그렇잖아요. 선조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이 그날입니다. 수학연설에서 유명한 명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양반상놈. 여기 내가 아까 우리 고향 이장규 회장 얘기했지만 이장규 회장은 우리 고향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집의 자손입니다. 방 칸수가 99칸입니다. 지금도 그건 문화재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양반상놈은 우리 처가지로 가보면요 천석군 집입니다. 우리 처가가. 그러니까 거기에다 향랑하고 모습 이게 다 우리 집사람들 아시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사라진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 친구 가운데 백정한테 줬습니다. 그 백정 아버지한테 반발했어요. 이 사람아 자네 뭐 이랬어요. 우리 어려서. 근데 사랑공상 가난해도 부자를 붙이 있습니다. 아래가 어른이 떴잖아요. 내가 공부 못해서 자식을 가르칩니다. 실패해서 다시 꿈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을 이루는 가진 인생의 얘기는 바로 이런 걸 이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요때까지만 이게 자, 계속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돈을 안 벌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엄청 받았다면 직업부터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 연습점이 없어요. 다 연습, 운전면허 나도 경찰서장이 운전할 수 있다 도장 찍어둬도 연습 못 받으면 고속도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찰스 왕세자고 다이내비 세기의 결혼이라 했잖아요. 이게. 근데 결혼을 해보지도 않아서 처음 결혼을 했어. 근데 둘은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고 이 사람은 옛날에 묻어다가 살다가 지난번에 왕기식 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네, 요새 MZ세들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결혼 살아보고 하려고 그냥 미리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남자가 남자니까 살아보고 하겠다. 이거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해보고 싶은 얘기 많다. 지혜가 한 거는 어떤 거라도 고칠 수가 없다면 오늘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꿈을 미래 같지 않는다면 꿈이 미래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서럽해지는 거죠. 희망을 내야 된다. 그대로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해. 둘째 잘할 거다. 둘째도 못하네. 손자 잘할 거다.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어. 나도 내 집 갖겠다. 미래 꿈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 서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건 감사하고 오늘을 만족하고 미래 꿈을 갖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잘 살고 잘 살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CEO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코칭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더십 하면 시간 되잖아요. 배. 앞에도 끊는다고 다 이게. 근데 리더십이 뭐라냐면 피터 드래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성원이 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지위도 특권도 계급도 돈도 아니라 책임이다. 리더십은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얘기를 할 때는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대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배가 뒤집힙니다. 아마 경험해본 사람 계실 거예요. 이쪽을 저를 안쪽을 뒤집힙니다. 근데 우리 송파 상공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고민영 선생님 오늘 여기 안 나오셨는데 이분이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했더라고요. 이 양반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공동명칭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새로 서로의 지혜와 창의를 한데 모아 어려운 지역 경제를 드러낼 수 있게 하자 할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무엇을 해석하느냐? 이건 30분짜리 강의 아닌데 한 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팀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장으로 정리하면 리더의 역량이라는 건 인지능력과 전략과 관리 능력과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는 리더가 힘듭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시행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변화 관리해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대인관계에서는 협상력과 고객 지향해야 되고 창의성과 자기 역량 관리력이 말하면 코칭을 해야 되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챌린지가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 한 장에 설명됩니다. 근데 여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자생단체라든가 일반 단체의 리더는 이것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있어야 돼요. 돈이. 요새 돈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려면요. 그 동창회도 돈 많은 회장 시켜놓으면요. 송년회 때 돈도 좀 내놓고 뭐 한 해 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회비 걷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그 회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여기 동그라미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건 뭐 회장들이 많이 돈 씁니다. 이게 1년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송파 상공회장도 1년 하려면 우리 회장님도 옛날에 좀 많이 쓰였죠? 이장님도 썼을 겁니다. 안 쓰면 시켜주지 않아. 리더의 자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자극하면 8월 10월요. 여기 거북선이잖아요. 거기서 누가 만들었냐? 이순신이 만들었다는데 아니에요. 실질은 나대용 씨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리더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배하고 우리 배가 부딪힐 때 일본 배는 두동강 우리 배는 말짱하게, 일본 배하고 우리 배가 달리면 우리 배가 빠르게, 일본들이 칼을 들고 우리 배 못하게, 불을 넣어도 불이 붙지 않게 이렇게 만들라고 시켰어요. 나대용 씨가 그대로 낸 게 거북선입니다. 그래서 열제척으로 303척을 명량해전에 전거는 세계 선사상 가장 훌륭한 전사라는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런데 팔로워는요, 협조와 헌신과 추원입니다. 따르고 살피기 좋은 능력이에요. 근데 팔로워는요, 하기 싫으면 다 누군가 바보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회장이 돼가지고 총무가 말 안 들으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이것이 팔로워의 기본이라는 걸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들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은 리더와 팔로워는요,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그건 기업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가치입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되면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핵심 단어가 뭐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긍정하는 겁니다. 안 돼서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했어요. 누가 뭐 민원을 많이 부탁해보자고 한 번도 안 했다지 못했습니다. 부탁해오면 나 다 해줄게. 알았어.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부탁하는 그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내가 사표를 내고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국회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못하면 일세 자동차 키 주고 이 가져와서 당신이 우리 집 살림하고 나는 그 영창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긍정하는 거. 두 번째는 경청하는 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 안 해요. 후배들 얘기 안 듣고 애들 얘기 안 들으라래. 경청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사실 칭찬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서로 칭찬하는 거죠. 아, 회장님이 최고십니다. 아, 참 중국 최고야. 우리 참 팀이 좋아. 세 번째는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손흥민 선수가 모리노 감독이 출전한 세계 당시 모리노 감독입니다. 손흥민 선수 얼굴을 탁 잡고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너는 앞으로 토트넘에 기둥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이제 격려 말을 듣고 운동장에 뛰어나가는데 손흥민 얘기 들으니까 운동장을 뛰어가는데 구름 위를 떠가는 것처럼 몸이 가렵더래요. 이 뭐냐?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는요, 잘못해도 불구하고 칭찬해주는 게 격려입니다. 잘할 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동물도 다 해요. 근데 진짜 좋은 아내는 남편이 돈 못 벌어가지고 와서 기죽어 있을 때에 아이고 당신 이러지 말고 당신 돈 벌면 집에 있어. 내가 나가 돈 벌게. 걱정 마라. 이런 아내가 좋은 거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당신을 왜 저녁 안 해놨어? 몸 아파? 아, 그럼 내가 남들 못 테니까. 힘들 때 격려해주는 게 격려거든요. 이게 다 말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걸 안 해요. 우리는 여자들이 가끔 당신 나 사랑해? 하지. 근데 왜 말 안 해? 꼭 해야 되나? 애기 낳았으면 됐지? 애기만 낳으면 사랑입니까? 그런데 조직과 특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셀프 리더십,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리더십을 갖추는 겁니다. 딱 네가 이기야. 그러면 할 일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도 다투지 마는 겁니다. 다퉈가지고 승리하는 건 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리더가 그냥 자기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지식도 돈도 정보도 다 나눠주는 거. 이게 리더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제일 잘해요. 집에서는 안 해. 직장에 나와서는 자기 밑에 부하, 직접 상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질을, 그 사람은 리더 자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질을 믿지 마세요. 다 하구나. 이 네 가지만 천천히 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착각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내 친구 하나가 버스 종점에 서왔습니다. 총각 때. 그 종점에 타면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앉죠. 몇 정도 내려오면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10,000원 됩니다. 몇 정류장 앞에 가면 이쁜 여자가 꼭 타서 자기를 확인한 다음에 와서 인사하고 의자 딱 집었다가 몇 정류장 내리면은 일어나가지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름이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는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오늘 저에게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세요. 와요. 나한테 그렇게 호의를 드시는데 내가 답에 대답해야죠. 나 당신한테 다시 없는데요? 그럼 왜 맨날 그랬습니까? 당신이 버스에 몇 정도 가니까 느리니까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서 있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착각이죠. 우리 손자요, 7살 때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가 80까지 가고 아버지 이긴다고 저도 나한테 하게. 내가 80했습니다. 내가 이겼을까요? 손자가 이겼을까요? 내가 져주니까 손자가 반만 뜨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할아버지를 이겼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 중에 많이 착각을 하고 살려고 하는, 이게 난 착각의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 생각과 남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스크럽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생각과 정부 생각과 기업체 사장님의 자기 다르다 다 다르거든요. 다른 내 맘 알 것이다 몰라요. 가족과 동료들의 생각 같을 것이다 천만만의 천년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내가 내 맘을 같으니까 자식이 어떻게 내 맘을 같으니까 다릅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어제는 물건 내려갈 것이다. 지금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선을 갔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토트넘에서 이 케인이라는 사람을 짜게 돼가지고 둘이 합작한 골이 50골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죠. 가장 명품입니다. 근데 케인이 미네르로 이적했습니다. 손흥민이 혼자 남았잖아요. 예토가 됐습니다. 예상 못한 건지. 근데 손흥민은 그 다음에도 지금 잘해가지고 영국 리그에서 지금 골 2번째로 지금 잘 차고 있는데, 지금 삶이 갖다 영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나는 어제 그저께 메모리얼 파크 가가지고 내가 죽어서 아내하고 같이 들어갈 그걸 내가 사놨습니다. 사서 거기다 내가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갖다 좀 사기 같은 거 미리 다 먹여서 갖다 놀라 그래, 미리.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극복 못하면요, 그 다음부터 남편 죽은 다음부터 아내 죽은 다음부터 그 사람이 수리꾼이 되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의 행복에 소중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은 목표가 되어 있고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요, 생명을 이어가는 거고 자녀를 낳는 거고 가족을 이루어가는 게 얘의 목표입니다. 근데 직장과 돈과 일터는 수단가치입니다. 목표 가치를 버리고 수단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돈 버느라고 건강해졌다. 이런 목표가 전환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건 여러분이 다 경험할 겁니다. 자, 촉봉 탔습니다. 어떻을까요? 흥분되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는 네일을 사주고, 엄마는 화장품 사주고, 동생은 운동화 사주고, 조카는 뭐 사주고, 그 보험부터 가지고 작은 보험부터 나눌 때 그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퇴근길에 버스에 내리니까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붕어빵 한 몽다리 샀어요. 차가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다 있어. 야, 이거 딱 뜯어오니까 하나씩 들더니 나는 머리부터 뽑을 거야, 꼬리부터 뽑을 거야. 아이고, 다네, 맛있네 할 때 그때 가족이 즐거워. 여름에 더울 때 수박 한 덩이 사다가 놓고 딱 가족증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하면 까불면서 오늘 수박 맛있다 먹을 때 그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소중한 거. 운동회 때 여러분 기억나죠? 상 타면 1등, 2등, 3등 하면 노트 연필 줍니다. 근데 가족이 와 있잖아요. 그 노트 하나 타면은 아버지 엄마 있는 데 가서 쫓아가서 엄마 상 탔어 하고 팍 떠져주고 다시 응원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소감. 근데 아버지 부모가 없이 혼자 온 애가 있습니다. 얘들은 상을 타가지고 놀 데가 없으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에다가 누르고 오면서 쓸쓸하게 오는 모습을 볼 때 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경쟁하면 됩니다. 이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싸워가지고요, 버커 치면서 그래 스타트가 나오면요, 이건 점수가 없습니다. 나도 검사가 있지만은 이건 점수가 없습니다. 내가 칠 때 크린이 있어야 돼요. 내 주먹이 갈 때 상대방 주먹은 내 몸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상처가 났죠. 두 번째는 회피하는 거죠. 우리 싸움할때요, 질질 뻔히 하는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이거는. 아니, 사자계 덤비들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피하면 될 걸 안 피해요. 회피하는 게 이거예요. 더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죠. 지휘자는 지휘봉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현악기가 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관악기가 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타악기가 울리고, 이렇게 울리면 합창이 나옵니다. 하모니 넣어서 음악에 심취되는 거죠. 난 한 사람이라도 그 지휘자의 지휘봉을 따르지 않으면 음악은 이건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망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번째는 협상에서 노를 예수로 바꾸는 것. 여기 우리 사모님 자동차 타고 오실 쪽은 알아. 내가 아까 박사 선생 때문에 내가 좀 강의하다가 손해본 게 대상이었어요. 근데 내 선생님한테는 혹시 애가 고등학교 갔습니까? 네. 고3짜리 있습니까? 더 컸어요. 더 컸어요? 나 거슬러 고3짜리로 봅시다. 고3짜리. 어느 날 엄마 나 자전거 사줘 이렇게 고3이 얘기하면 사주었습니까? 사주겠냐고요? 네. 사주겠습니까? 가상으로. 저렴하면 사주고 비싸면 못 사주고. 비싸고 다 아니 자전거한테 얼마 간다고 그걸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달라고 할 때 사주는 편이에요. 사주는 편이지. 걔 잘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어머니는 야 고3짜리 수능시험 보려면 무슨 자전거야 야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는 누구냐면 나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유능한 사람은 노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줄게. 그 대신에 자영을 살아. 서울이랑 4년에 대학만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너 자동차 사줄게. 노를 하지 않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럼 너 대학교 가라. 서울이랑 4년 대학만 가라. 뭐 고대까지 가르진 않아. 컴퓨터도 좋아. 뭐 이렇게 협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통할 때는. 그 다음에 싸움에는 지고 결과를 이기는 이런 싸움이 중요하다. 그게 소통자의 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의 가능은요, 기술이 뭐냐면
말이 인격입니다. 저 말을 합니다. 험담보다는 실천을 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두 번째는 말을 덜 해야 됩니다. 5시 만에 밥 먹는다. 아니면 5분의 1만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밥 먹을 내내 자기 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음에 모일 때 부르지 않습니다. 말 많으면 내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흥분하고 화내면 뭐 흥분해요. 그냥 옆에서 괜히 뭐 흥분하고 말이지. 이번에 보니까 누가 밥 먹다 뭐라 이렇게 흥분했다 그러는데 흥분하고 화내면요. 그 사람이 인격에 상처가 있습니다. 절대 흥분하고 화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상대방이 듣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모님께서 음식을 해가지고 간 좀 봐달라고 부탁할 때 있습니까? 네. 이거 좀 봐달라. 그러면 자, 찌개 어때요? 어떻습니까? 간이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뭐예요? 맛있다고. 맛있다고? 좀 썩히는 데 얘기할 수 없어? 야, 딱이야. 내 입에 딱 맞아.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 싱거운데 이러면 짜게 넣으면 못 써. 짜다 넣으면 당신 입맛이 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아내가 간 봐달라고 무조건 딱이어야 됩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거 해가지고요 절대 짜다고 했다고 물만 조금 찍으면 불쾌한 거예요. 내 솜씨를 우습게 한다? 그리고 더한 것은 듣고 싶은 소리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뭐냐? 여자한테 듣고 싶은 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바라보고 있을 때 먼저 바라보다 말고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뻐져. 거짓말인 거 알아. 그런데 거짓말이지만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좀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내 얘기 듣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와서 하면 나는 강의 평가 나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상공회의소에 22기 최고위원장에게 생각해서 무엇 얘기가 필요하냐, 좋으냐. 이거를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했던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말로 낸 상처는 흉터만 남습니다. 그래 칼로 낸 상처는 막 상처가 남는 건 칼이고 흉터가 남는 것은 말로 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기억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한 게 특히 부모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한날 이 어려서를 이 새끼 늑대가 뭐하고 저 귀신이 뭐하고 저 야자고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가끔 혼자 생각나잖아요.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야지 생존자라는데 여기서 내 퀴즈를 내겠습니다. 혁신과 교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메뚜기 색깔을 정확히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요. 메뚜기 색깔을 정확히 하시는 분. 메뚜기 색깔을 정확히 하시는 분. 시간 가니까 그냥 나갈게요.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초록색이었다가 갈색으로 변해요. 야, 참 맞았어요. 정답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야. 메뚜기는 메뚜기 색깔이지. 내가 메뚜기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메뚜기 색깔입니다. 뭐죠? 맞습니다. 초록이죠? 이게 메뚜기 색깔입니다. 뭐죠? 갈색이죠. 결입사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이 대전제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내가 바꾸는 겁니다. 여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읽은 보물섬 애꾸는 선장, 이게 진짜 애꾸는입니까? 내가 아는 나는 아닙니다. 그거 왜 애꾸는이냐? 가산해가지고 칼 맞은 눈이 아니야. 가판 위에 있을 때 밝을 때 있다가 밑에 들어가면 껌껌하면 자객이 하늘 쑤실까봐 밖에서는 눈을 가리고 있다가 한쪽에 들어갈 때는 배 밑에 들어갈 때는 눈을 띄고 나면 어둠에 적응되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보호 생명수단입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변했다, 뭘 변했냐. 이걸 변해 생각과 습관과 환경과 비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먼저 가면 앞서 봅니다. 멀리 보면 멀리 봅니다. 그런데 제가 내 환경이 변한 거 제가 뭐 젊은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난 옛날에는 노팬티로 살았습니다. 노팬티 하니까 좀 섹시한가요? 아니야. 옛날에 핫바지라고 해서 손바지를 줬어요. 찬바람이 불면 지금쯤은 엄마가 손바지 껴줍니다.
언제까지 입느냐? 그 손바지는 봄까지 입습니다. 한 4개월 입습니다. 빨지도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지금은 휴지 닦잖아요. 옛날에 휴지 없습니다. 달력에 뜨는 거 좋은 종이는 아버지 거고 우리 지푸레기로 닦습니다. 지푸레기로 10번 닦아지나. 그럼 그냥 대충 올립니다. 그럼 어제 묻은 거 오늘 묻은 거 보면 나중에 보면요 그 속에가 그걸로 붙여가지고 반들반들 합니다. 요새는요 우리 집에 비데가 있어요. 비데를 한 다음에 다시 휴지에다 닦습니다. 그것도 스위치 누르면 뜨거운 바람이 쫙 나와가지고 한 다음에 내일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달랐습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그렇게 적응해 사는 거지. 옛날에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비전도요. 수학교 때는 너 뭐 할래?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국회의원이요? 지대고 나올 때는 뭐 될래? 공무원이요? 취직해야죠. 지대고 나오면 뭐 할래? 근데요 이제 변화에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여러 걸 하셨으니까 기업 성장에 대한 우리가 성장의 얘기를 했는데 성장 멈추면 고복이잖아요. 이런 얘기 책이 있습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아마 사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 장애자가 쓴 책인데 하버드대 교수가 됐습니다. 옛날에 평균으로 사는 겁니다. 평균. 옛날에는 누구 죽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남들과 같이 남들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말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는 남다르게입니다. 그래서 물관계는 제거 대상이다. 여기 자동차도 옛날에는 고정되어 있던 좌석이 요새는 자동차 누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 조정이 되잖아요. 평균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n 어떤 자 삼성이 오늘 이기까지의 숨은 공로자가 바로 권오현이라는 삼성전자의 회장입니다. 33년간 주장이 추격합니다. 추격하면 다른 수만큼 더 쳐내면 되는 거예요. 옛날 육상 다지기 시작할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표 하나가 뛰면 청군백금 뛰면 4학년에 하나가 잘 뜁니다. 그러면 쫙 운동장 반 바퀴 돌려놓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리 따라가도 반 바퀴는 못 따라가잖아요. 추격차.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에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담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임팔라라는 게 아프리카의 동물이고 치타, 사하라면 밑에 있는 임팔라인데 임팔라는 치타나 사자의 먹잇감입니다. 초식동물이고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치타는 시속 110km, 차가 빠릅니다. 이건 시속 90km입니다. 만나면 달립니다. 잡아먹으러 뛰어가고 도망가고 뛰어갑니다. 승률이 얼마냐? 승률이 치타가 이걸 잡아먹는 승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왜냐?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죽습니다. 못 잡아먹어도 한 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우리가 임팔라의 치타와의 생존 전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기업하고 있으면서 그냥 되면 되고 말은 말고 아니라 내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절박하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자요. 이것을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제 끝으로 시간 될 때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가 제자가 많죠.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제자인데 아테네 석공이 잘해. 근데 소크라테스가 제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유명하죠. 정수를 외면하는 사람이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주를 이겨내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 플라톤의 말입니다. 요새도 그게 몇 가지라는 것 같아요. 요새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대가합니다. 행복의 5가지 기준이 조금 부족한 대사, 부족한 용모, 알아주지 않는 병의 치료, 절반 숙제하는 맛없이 이게 행복 기준이래요. 근데 이 기준을 지금 내가 분석해보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기록을 플라톤은 그 당시에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만들어내는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가정의 행복도 질레 겹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 어느 사람은 나는 건강한데 아내가 병들었어. 어느 사람은 나는 건강한데 애가
장애자가 태어났어. 어느 사람은 명이 짧아. 내가 얘기 나올 얘기지만 권력을 갖고 싶잖아요. 남북한 통틀어서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김일성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열차 타고 가다가 식명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누구냐? 이건희 씨잖아요. 이건희 씨는 우리나라 제일 많은 부자잖아요. 근데 식명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6년 동안이니까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김정일과 이건희 씨와 저와 한노감입니다. 권력을 잡았던 김정일이도 돈을 가지고 있던 이건희도 행복의 조건인 건강은 내가 더 가서 생각했어요.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갖지 않은 거 상대 가졌다면 부러울 거 없어요. 그 순간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좋은 됐다.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잘 살아보자 하는 건. 영국에는 정의롭은 잘한다는데요. 프랑스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잘한다는데요. 일본은 건강하고 가족 화목을 최고로 가치로 삼는데요. 우리나라는 뭐냐? 부자로 출세하게 행복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이. 장수, 건강, 부, 유호도, 고정면. 이빨이 오복이다. 이건 그 거짓말인 거고. 뛰었다가 복을 하면 뭐 처복, 다시복, 먹을 복, 담복, 돈복, 복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 사람에게 똑같은 걸 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뭐냐? 결혼할 때 우리 선생님 연애하시니까 중요했습니까? 소개팅. 근데 첫 번째 남자가 결혼합시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네 이랬어요. 좀 뺐지. 빼다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지. 개격 확인은 여자들은 물어봅니다.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남자들이 그때가 최고 거짓말이 극치에 오르거든요. 너 내가 행복해 해줄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너 손에 물 한 번씩 해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너는 꽃길만 가게 할 거야. 너는 내가 영처럼 모실 거야. 그래 결혼했지. 첫날한테 속은 거를. 아 이게 농담이다. 전혀 신경 쓰지 마. 난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손이 따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사람이 결혼했대요. 갔더니 집에 갔더니 고무장갑이 싹 나왔더래요. 왜 고무장갑이 많냐 했더니 당신 설거지할 때 물 붙이지 말고 고무장갑 껴라고. 이게 남자들의 속내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1, 2, 3, 4모장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1모자가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2모자가 이제 송혜씨 그냥 95살까지도 노래하고 뭐 기원수도 되면 100살 넘어도 강연을 다니고 이게 이제 생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3모장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돈을 얻어야 될 때 아직은 여러분은 아무 기억이 안 났잖아요. 실성이 있거나 기존차 있거나 집행도 나지 못할 때 사실 3모자가 나와야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백일다인 얘기 3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면 이제 이를 갈 거냐 아니면 낙고다에 갈 거냐 금이거지 할 거냐. 그런데요 죽은 다음에 영혼의 문제 천국에 간다 극락 간다 한다 이런 건 다 그건 종교적인 얘기고. 자 그래서 유아등 누나는 서대문에서도 순국한 다음에 이태원에 어디 묻혔다는데 기차를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의사는 거사하고는 할비는 거사하고는 뼈를 고기에 묻어달라는데 뼈를 못 찾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동상을 쓰고 났단 말이에요. 우리 죽고 나면 이름만 남기는 거예요. 이름만 남기는데 행복 디자인을 여기서 1, 3로 대비할지 이 모자에는 어떻게 여생을 살 거냐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마치 저녁에 있으니까 돈 벌지만 있으면 어떻게 돈 벌 거냐, 연희도 못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살 거냐, 노자지가 시골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여쟁 대표는 누가 살 거냐, 요양원을 가면 어떻게 요양병원을 가냐. 내가 보니까 요양병원이 강남에 있는데 보니까 내 아는 분이 2사람 들어가 있는데 한 달에 그걸 내는 돈만 500에서 600이래요. 그럼 1년에 1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가입해서 못 가잖아요. 그럼 딸이 있어야 딸 내니까 딸이 없잖아. 그 여행을 간다. 여행 어디 갈 거예요? 미리 정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자한테 지금 물고 꿇고 애가는 건 피는 거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왜 나한테 더 살 거니까. 내가 기존 장로 있으면 누가 빼줄 거야?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앉아서 그냥 말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이거 얘기해가지고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렇게 말하고 농담하냐. 그런데, 자, 죽은 다음에 어떻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느냐. 이게요, 이게 꽃가마타고 하는 거잖아요. 도는 사람이 다 인재하면은 예언하고 한다고 꽃가마 탔어요. 왜 그러느냐? 주변으로 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서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곳에 갔다는 걸 인식적이에요. 죽으면 이거 타요. 대통령보다 더 좋은 차 타요. 째다니고. 왜냐하면 죽음을 가는 길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뭘 강조할 것이냐. 그런데 변한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상황의 변화가 있고 하얗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기가 다릅니다. 지금 출양전 16살 먹은 미성년자를 이몽룡이가 남은 시장 아들이 요새 그렇게 했다면 이거 틀림없이 시물이 날 겁니다.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습니다. 20몇 메다이잖아요. 사다가 유학 보냈습니까? 인당수에 빠뜨렸잖아요. 집단살인이잖아요. 7거지야? 아니 애기 보낸다고 그 여자한테 책임을 져서 이혼을 합니까? 이게요 다가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말하면 지금은 맞는데 앞으로 틀리는 게 많다 말씀드리면서 자 삶의 가치이 뭐냐?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서 시키는 일, 그 다음에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대학교 없이하는 일은 봉사입니다. 내가 사회발전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사회발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언가 이바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강국에서 말하는 송파의 야경입니다. 멋지잖아요. 내가 한강 공장 갔더니 이게 한강입니다. 이게 아마 올림픽 때리고 강경 북로인데 보수국에 나무가 한두 없습니다. 내가 영국에 갔더니 영국에 흐르는 라인강에 이거 전혀 모습 다 보니까 나무가 많더라고요, 강에. 더 독일 위에 가니까 숲속의 강이야. 내가 서울 와가지고 그 당시에 큰 나무 심권을 시장한테 번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 누군지 혹시 아시겠죠? 이거 써놨잖아요, 그냥. 써놨으니 조금만 아시죠. 여기 나도 서 있습니다. 근데 모자 쓰는 바람에 나도 여기 난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날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비 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글쎄 뭐 비가 와도 고수분이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비가 왔습니다. 이거 죽었으면 시의회에서 나섰겠죠. 예상한 게 있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지났는데. 여의도에 아무것도 여의도에 내가 신기한 나무는 지금 여의도가 오늘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내 혼자는 아닙니다. 돈 받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 2000년도 이렇게 훈장 하나 가져다 달고 정년퇴직을 했다는 걸 내가 추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누굴 위해 살겠느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왜? 그런 새끼 많은 꼴 보기 전에는 나는 눈 감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나는 손자 내 무릎에 앉혀버리면 난 죽을 수 없어.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삶의 구조가 나를 위해 사느냐 가족을 위해 사느냐 지역사회냐 일터냐 국가냐 아니면 일을 위해 사느냐. 왜 서울시장이 대통령보다 작아 보일까요? 지난 덕분에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위해 사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000만 원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다 말씀드리면서 자 행보로 가는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아버지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기저부차로 4년간 누워있던 분을 내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에 하나 나왔어요. 장모가 제로더라고요. 아 짜증나. 아버지 회갑 때 금바지 5짜리 해줬거든 내가. 그걸 찾으니까 없어요. 그게 안 해보고 여보 당신 아버지 금바지 해주고 다냐 했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누가 가져갔는지 신경은 가는데 불증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등사님이 한마디 하네.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중학교도 안 보냈잖아.
중학교 몇 번 맞는 거 알잖아. 고등학교 보냈잖아. 내가 야간 고등학교 친구 다른 다닐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알잖아. 아버지 대학 하나 보냈잖아. 내가 동사무소 주재 자취하면서 야간 대학 다닐 때에 아버지 학교하느라고 돈 줘봤어. 장가갈 때 전세값 보태라고 돈 줘봤어. 그러면 죽고 나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아홉 대에 못 받던 건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나머지 못 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목소리 때문에 내가 수세한 겁니다. 목소리 때문에 군대에서 제가 대북방송 아나운서란 거예요. 그게 특과예요. 그래서 거기서 쟁예메아리 뭐 이거 했잖아요, 여기. 근데 사실 그 바람에 공무시험 준비를 거기서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부라비를 내가 좋아하는데 연기를 잘합니다. 수사관장 전원일기 요새 한국의 밥상 참 연기 잘해요. 뭘 매겨야 돼요. 매기는 일 못하면 아웃이잖아요. 캐스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직책이 있잖아요.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사장 역할. 못하면 사장 역할 못하면 직원들이 스킵해내고 나갑니다. 남편 역할이 못하면 아내는 이혼을 생각합니다. 역할 잘해라. 그 다음에 반인사 도둑이도 더 키우다 떠나라 도망가면 쌍할까 어디 가냐. 도둑은 반드시 외치고 갑니다. 왜냐? 제가 바른 길이 아니면 놓칠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바른 길이 뭐냐? 부정부패하지 않는 것, 남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사회발전에 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더냐? 보물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부가 있고 가정에는 가부가 있고 내가 세운 공이 있습니다. 정년탑이 있습니다. 공년탑이 있습니다. 이 탑을 내가 아무리 안 한다고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남이 다치게 하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요새 많습니다. 어느 사람 보니까 뭐 도박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뭐 무슨 성모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걸 집중해서 지키기 바랍니다. 돈이 여는 아니다. 남이 기쁠 때 기뻐한다. 나 기분이 기쁠 때가 월척할 텐데 남이 큰 고기 잡았다 놓치면 또 기분 좋다 해. 이건 아닙니다. 사초에 땅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장신걸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낮아지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비교를 해야지. 나보다 못한데 비교하면 나도 월간 같지만은 타워 필리스를 보고 가면 모든 사람이 우리 집이 더 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라.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부싸움을 하나요? 남자가 힘이 셉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아내 이길 수 있습니다. 꺾일 수 있습니다. 걔 이겼다고 칩시다. 아내가 꼼짝 못하고 무릎 꿇게 빌어! 아내가 잘못했어요. 빌었다. 그러면 나가면 동사무소 와서 시상시켜줍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는요.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큰소리 치고는 살아가는 것. 이게 바보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쳐주고 시작하고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내가 하게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뭐냐? 사실 사랑을 마음 갖는다는 것은 요새 나는 이게 개잖아요. 이게 개인데 이걸 한동안 애완견이었습니다. 애완견. 요새 애완견이라는 욕 먹습니다. 욕태기 쳐요. 뭐냐? 반려견입니다. 요새 화분이 아니에요. 반려식물입니다. 근데 요새 너무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것 때문에 애기를 안 낳아요. 애기를 키우는 종을 갖다가 고양이한테 세우는 거예요. 더한 것도 잘못한 게 요새 제일 잘못된 게 세상에 동성애라는 거 있잖아요. 여자끼리 결혼해? 그 애기를 누가 낳아? 남자끼리 결혼해? 누가 낳아? 이게 뭐냐면요. 사회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면 뉴막스주의자들이 사회를 사회주의로 옮겨갈 때 가장 그냥 가부장적인 제도를 없애야 되고 가족을 파괴해야 사회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쏟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지금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이거 소확행, 워라벨, 딱한 말, 행보로 가는 길이 어려운데 만화의 부분이 이게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하라. 자기입니다. 하라. 뭐라 그러냐? 마음의 힘과 권위를 버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요게 똑똑해요. 그래도 여기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지내가지를 용서하게 버려라.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도 독립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나도 아들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들 거지 내 거 아니에요. 명절 때 가끔 와서 용돈 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걸 내 거로 생각하고 야 자식을 키워놓은 걸로서 요때만 자식이고 아닙니다. 자식들도 부모한테 부모 돈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판다고 애들이 와서 그거 팔면 안 된다는데 왜냐 아버지 얘기 아니라 지들 유산 받으려고.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아버지 벌어놓은 건 아버지 쓰라.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큰아들 얘기예요. 아버지 벌어놓은 건 다 쓰고 가라 이거 나보고 땡 나오고 가라 이거. 그런데 미국 양식을 시키되 변화가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있어요. 뭘 말하냐? 말하는 거 하지 말아라. 말. 두 번째 뭐냐? 나를 허물로 덮어주고 충고지 말아라. 남편. 두 번째 마음을 비우기 없어 버라. 그 다음에 행복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다. 자, 환경 다운사이징 하자는 겁니다. 조금 서울 풀고 겨울 나가면 싼 집 있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면 자유 많다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품 가져가는 거. 이거 100만 원 주고 산 글입니다. 내가 이거 페이스북에다 이거 누가 하나 했더니 어느 출판사 사장이 와서 쫓아서 가져갔어요. 이 책 내가 10년간 본 책입니다. 시사입니다. 손실의 역사. 이걸 가져가라 했더니 작은 도서가 나와서 저수세에서 가져줬습니다. 젠틀하게. 백화점 대책에다 그는 내가 얼굴 쫙 샀는데 다 줬습니다. 도장이 이거 많았습니다. 이사 갈 때 깨버리냐? 장난해. 이걸로 가져가라 했더니 아나운서가 와서 나달라 해서 가져갔습니다. 저 줬습니다. 글씨 서경문씨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와서 피부과에서 걸어왔는데 걸어서 가져가라 했더니 마술협회 회장이 와서 내가 가져갔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받은 상패, 명패, 뭐 출판, 뭐 이거 수십 백만 돈이 다 합니다. 하나씩. 이거 뭐 다 버렸습니다. 현재 있을 때 책상 열놓고 폼 잡던 거 이거 내가 다 버렸습니다. 뭐합니까 이거? 무슨 책, 음식 이런 거 안 쓰고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교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양보하고 배려하라. 내 양보 배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친구에게 약속했는데 시간이 늦었어. 30분에 기다려 안 와. 전화 와서 차가 밀려 늦게 가겠다. 그때 친구를 배려하면 답이 뭐죠? 30분 돼도 안 오는데 답이 뭐야? 딱 하나입니다. 나도 지금 못 갔어. 나도 아직 도착 못해서. 맞습니다. 선생님 배려심이가.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인정하고 용서해라. 용서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제가 송파 놀이마당에서 여기 놀이마당에서 합동 결혼식에 제가 주례하는 겁니다. 이게 주례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주례사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봐라. 네. 가슴이 생길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가 이어진다. 박성 선수가 영국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 말이 멋지더라고요. 지금 역할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할 때면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마중 지봉 3파트는 쑥입니다. 3이 쑥이 혼자 잘하면 1m 되십니다. 대가 못하면 2m 잘합니다. 이게 뭐냐? 대수제가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함께 일하자. 이것이 마중 지봉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여기 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다 이게 마중 지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정하는 걸 진정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답게 하는 얘기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나는 지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3년 지난 5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금까지 3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 오늘 내 강의를 듣고도 실천하려고 행동을 못 옮기면 여러분의 3년 후도 오늘과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심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자, 마치면서 10월 소년이 공부를 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셨다가 10여 달 하면서 4대 오직 때 공부해 됐어요. 맞다공이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이보규 TV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수비도 쓰고 명강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좋은 강의를 여러분이 주시기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날씨에 쉬고 나갑니다. 영어에서 오지 않았다. 한몸 인생 멋지게 살자. 자, 내가 이제 한몸 인생은 여러분은 주먹을 들고 자기 뒤에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인생을 여러분 멋지게 살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할까요? 자, 한번 인생 멋지게 살자! 한번 인생 멋지게 살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지난해도 왔다 갔습니다. 다음에 또 부르는 일은 우리 사무장님 모시고. 근데 사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제일 잘했어요. 지난해는 올해를 위한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또 오늘 내년을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여기서 이제 고개를 크게 숙이겠습니다. 고개를 드는 시간을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소장님께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잠시 소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 이장교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전달하시겠습니다. 이거 다 표정으로 사진 찍으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셔가지고 100세까지 우리 상공의 강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 후배들도 동생입니다.